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까지 남겼는데도 계모가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미를 잃어버린 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부모를 잃고 또 다시 한 번 더 버림을 받은 연약한 아이가 있어요. 아이의 복수가 화가 난다는 분들도 꽤나 계시네요. 어떤 사연이길래 복수도 가슴 아파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도연이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어요. 숨이 가빠서 말하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계모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제발 도연이만은 잘 키워줘. 계모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친엄마보다 더 잘 키울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계모는 조문객들에게 말했어요. 도연이는 제가 친자식처럼 키울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 애 아빠가 얼마나 도연이를 아꼈는데 정말 기특해요, 댁이. 계모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나 봐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계모가 갑자기 도연에게 말했어요. 도연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기분도 안 좋으니까 어디 가서 바람 쐬자. 도연은 좋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집 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어디로 가요? 대구 쪽으로 가볼까? 좋아요. 계모가 도연에게 가방을 내밀었어요. 옷 좀 챙겨 넣어. 며칠 갈 거예요. 글쎄, 한 일주일 정도. 도연은 신이 나서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를 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준비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출발하자. 계모와 도연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겨울이라 날씨가 추웠지만 도연은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어머니, 대구에서 뭐 할 거예요?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 좋겠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모가 도연에게 말했어요. 도연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 네. 어머니가 표 사고 올게. 알겠어요. 계모가 가방을 도연 옆에 놓고 갔어요. 도연은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서 계모를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나도 계모가 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왜 안 오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계모는 보이지 않았어요. 표를 사는 곳까지 가서 찾아봤지만 계모는 없었어요. 아저씨, 혹시 여기서 표 산 아주머니 못 보셨어요? 아주머니가 누구? 제 어머니인데요. 글쎄, 여러 사람이 와서 잘 모르겠네. 1시간이 지나도 계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연은 점점 겁이 났어요. 어머니, 어디 갔지?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겨울이라 금세 어두워졌어요. 도연은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며 계속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분명 올 거야. 하지만 밤이 되어도 계모는 오지 않았어요. 정류장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 너 뭐 하는 거야? 정류장 관리하는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기다렸는데? 오후부터요. 이상하네. 이렇게 늦도록. 어머니가 분명 올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 표정을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였어요. 예, 너 혹시 버려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꼭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에요. 밤이 깊어졌어요. 정류장에는 도연 혼자만 남았어요. 가방을 끌고 우두커니 서 있으니 정말 초라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어머니가 올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깨달았어요. 계모가 정말 자신을 버리고 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가 날 버렸구나. 그제야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12살 아이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도연은 가방을 끌고 정류장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무섭고 춥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버려졌다는 충격과 서러움에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에 떨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맸어요. 가방은 무겁고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만 무심한 하늘은 대답이 없었어요.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도연은 지쳐서 골목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어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었어요. 도연은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작은 작업장이었어요. 종이 냄새와 코끝을 자극하는 풀 냄새가 스쳤어요. 낡은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대일 도배 시공. 도연은 작업장 문 앞에서 쓰러질 듯 서 있었어요. 가방을 끌고 온 힘이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어요.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할아버지는 도연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아이야, 이런 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어디서 왔어? 가방까지 끌고. 도연은 대답할 힘도 없어서 그냥 고개만 떨궜어요. 할아버지는 재빨리 도연을 작업장 안으로 데려갔어요. 아이고, 얼어 죽겠구나. 빨리 들어와. 작업장 안은 따뜻했어요. 연탄 난로에서 나오는 온기가 도연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줬어요. 여기 앉아. 할아버지가 낡은 이불을 가져다 도연에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보리차를 끓여서 뜨거운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마셔봐. 몸 좀 녹여야지. 고맙습니다. 도연은 뜨거운 보리차를 마시면서 어색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처음 만난 낯선 이지만 자신을 보살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아이야, 집은 어디고? 집이요. 응,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도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버려졌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운명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도연이를 거둬주긴 했지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이름은 박봉수였어요. 평생 도배 일만 해온 분이었죠. 도연아,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널 책임질게. 박 할아버지는 고아 출신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온 분이라 남의 아픔을 잘 알았죠. 할아버지도 어릴 때 혼자였거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도연은 할아버지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새벽 오시면 할아버지가 도연을 깨웠어요. 도연아, 일어나야지. 네, 할아버지. 오늘은 신당동에 일 나가야 해. 도연은 할아버지를 따라 일터로 나갔어요. 학교는 갈 형편이 안 됐거든요. 할아버지, 학교는 언제 가요? 미안하다, 도연아. 괜찮아요. 돈이 생기면 보내줄게.
하지만 돈이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도배일은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면 도연이 할 일은 많았어요. 벽지를 날라야 하고 풀을 개야 하고 도구들도 정리해야 했어요. 아이고, 이 꼬마가 뭘 도와준다고. 현장 사람들이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아저씨, 이 애가 제 조수예요. 조수라니 겨우 12살인데 나이는 어려도 일 잘해요. 할아버지가 도연을 감쌌어요. 도연은 그런 할아버지가 고마웠어요. 도연아, 저기 벽지 좀 가져와. 네, 할아버지. 도연은 재빨리 벽지를 날랐어요. 무거웠지만 참고 견뎠어요. 어머, 저 애 정말 일 잘하네. 그러게, 나이에 비해 야무져. 일꾼들이 도연을 신기하게 봤어요. 12살 아이가 어른 일을 척척 해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도배일은 워낙 돈이 적게 나왔거든요. 박 사장님, 공사비 좀 깎아주세요. 집주인들은 맨날 가격을 깎으려고 했어요. 이미 최저가예요. 다른 데는 더 싸게 해준다던데. 그럼 다른 데 맡기세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도연아, 미안해. 뭐가요, 할아버지? 너 때문에 밥벌이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연은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공사비를 못 받는 일도 있었어요. 사장님, 돈 언제 주시기로 했죠? 글쎄, 다음 달에나. 약속이 이번 주였는데요. 사정이 좀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밥상이 너무 초라했어요. 할아버지, 저 아르바이트 할까요? 안 돼. 넌 아직 어려. 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연아, 할아버지가 책임질게. 하지만 할아버지 기침이 자꾸 심해졌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신 데다 먼지 많은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탓이었어요. 할아버지, 병원에 가세요. 돈이 어디 있어? 제가 모은 용돈이라도. 그런 돈으로 뭘 해? 할아버지는 병원 가는 걸 계속 미루셨어요. 돈이 아까워서였죠. 그런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계모가 아버지 유산을 다 정리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갔다는 거였어요. 박 사장님, 그거 아세요? 뭐려? 도연이 계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어쨌다고. 강남에 새 집 샀대요.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기를 버려놓고 좋은 집에서 잘 산다는 얘기였거든요. 유산이 꽤 됐나 봐요. 아버지가 번 돈을 혼자 다 먹는구나. 할아버지가 분해했어요. 도연은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고마워, 도연아.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시장 안 인테리어 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우리 같은 작은 업체는 어떻게 살아? 가격 경쟁도 안 되고 할아버지도 일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갔는데 이제는 한 번 나가기도 어려웠어요. 도연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요, 할아버지? 일이 너무 없어.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도연은 어린 나이에도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 배우고 싶어요. 뭘 배우고 싶은데? 도배하는 법이요. 너무 어려워, 아직.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도연은 할아버지를 졸랐어요. 정말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럼 조금씩 가르쳐 줄까? 정말이요. 대신 위험한 건 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도연에게 벽지 붙이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금세 요령을 익혔어요. 어머, 도연이 손재주가 좋네. 그러게 천재인가 봐. 일꾼들이 감탄했어요. 12살 아이가 어른 못지않게 벽지를 깔끔하게 붙이니까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거 재밌어요. 그래, 재미있어.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도연이 기특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몸은 계속 안 좋아졌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병원에 가세요. 조금 더 버텨보자. 안 돼요. 꼭 가셔야 해요. 도연이 우겨서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폐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심각한가요?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도연은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마저 잃으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할아버지 도구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낡은 칼과 붓, 그리고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할아버지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떤 집에서 어떤 벽지를 붙였는지, 어떤 풀을 썼는지, 고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걸 다 적어놨구나. 도연은 그 수첩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내가 할아버지 기술을 꼭 이어받겠어.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을 버린 계모를 되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고 온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도연아, 앉아봐. 왜요, 할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했거든.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폐에 병이 생겼대. 치료하면 나아요. 도연아? 할아버지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연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마저 잃으면 정말 세상에 혼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울지 마, 도연아. 할아버지, 꼭 나으실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힘내볼게. 하지만 할아버지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일 나가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도연아, 이제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뭐려? 벽지 붙이는 일 말이야. 아직 어려운데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연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풀개는 법부터 벽지 자르는 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이 수첩 잘 봐도. 네, 할아버지. 여기에 할아버지가 평생 배운 게 다 들어있어. 수첩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집에는 어떤 벽지가 어울리는지, 습기 많은 곳에는 어떤 풀을 써야 하는지, 고객 취향에 맞추는 법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물이네요. 그래, 이게 할아버지 평생 재산이야. 제가 잘 지킬게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도연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호자가 누구세요? 저요. 나이가 13살이에요. 의사가 당황했어요. 13살 아이가 보호자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른 가족은 없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도연은 사정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거둬주셨다고 이제 할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일했던 몇몇 일꾼들과 단골 고객들이 와줬을 뿐이었어요. 도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힘들 텐데.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도연은 의연하게 대답했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박 사장님 기술 정말 좋았는데 그 기술을 배운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도연이가 배웠다던데. 13살 아이가 뭘 얼마나 배웠겠어.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어린아이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저씨, 저 할 수 있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어리잖아. 도연은 할아버지 도구 상자를 받았어요. 낡았지만 할아버지 손때가 묻은 소중한 도구들이었어요. 작업장으로 돌아온 도연은 혼자 앉아서 할아버지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성공할게요.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큰 사람이 될게요. 도연은 그날부터 혼자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맡았어요. 도연아, 우리 집 벽지 좀 바꿔줄 수 있어? 네, 할머니. 얼마야? 할아버지가 받던 만큼만 받을게요. 도연은 정성스럽게 일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풀도 정확히 개고 벽지도 깔끔하게 붙였어요. 어머, 정말 잘했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박 사장님 기술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소문이 나면서 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3살 아이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도연아, 학교는 언제 갈 거야? 나중에요. 공부도 해야지.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도연은 밤에 혼자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웠어요. 특히 디자인 관련 책들을 많이 봤어요. 할아버지는 전통 도배만 했지만 도연은 더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디자인도 있구나. 색깔을 이렇게 조합하면 예쁘겠네. 도연은 할아버지 수첩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기술에 새로운 디자인을 더하면 어떨까? 몇 달 후 작은 기회가 왔어요. 동네 카페 사장이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고 했거든요. 도연아, 할 수 있겠어? 네, 해볼게요. 돈은 많이 못 줘. 괜찮아요. 도연은 며칠 동안 카페를 둘러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벽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어요. 여기는 따뜻한 느낌으로 하고, 저기는 포인트를 줘서 시원한 느낌으로. 도연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기법에 자신만의 색감을 더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다. 13살 아이가 이런 센스가 있다니.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네. 카페 사장이 만족해 했어요. 손님들도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좋아했어요. 도연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해 줄게. 그렇게 도연의 실력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더 멀리 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저를 버린 계모를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도연은 밤마다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다짐했어요. 이 작은 도배 일을 시작으로 해서 언젠가는 큰 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될게요. 도연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대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세상 일이 신기해요. 13살 아이가 이렇게 의지가 강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도연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도연아, 친구들은 안 보고 싶어? 아니요. 또래들과 어울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일이 더 재밌어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해줬지만 도연은 자신만의 길을 걸었어요.
18살이 되던 해 도연은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해야겠어. 뭔 사업? 인테리어 회사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18살 아이가 무슨 회사를 차리겠다는 거냐고 말이에요. 도연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준비됐어요. 도연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윤 디자인 인테리어. 작지만 당당한 시작이었어요. 도연아, 직원은 누가 할 거야? 처음에는 저 혼자 할게요. 혼자서 어떻게? 할아버지도 혼자 하셨잖아요. 도연은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들고 다니며 일했어요. 거기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계속 추가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북유럽 스타일의 한국 전통 기법을 섞으면 어떨까? 친환경 소재를 쓰면 차별화가 될 거야. 도연의 아이디어는 정말 참신했어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소문이 나면서 젊은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장 정말 어려 보이는데 18살이에요. 세상에 18살이 인테리어를 해? 한번 믿어보세요. 도연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실력으로 승부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 좀 봐주실래요? 네, 가보겠습니다. 도연이 고객집에 가서 보니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었죠. 예산은 얼마나 되세요? 많지 않아요. 300만 원 정도. 충분해요. 다른 업체들은 그 돈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도연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직접 시공하면 가능해요. 도연은 2주 동안 밤낮 없이 일했어요. 벽지부터 바닥재까지 모든 걸 새로 했어요. 어머, 완전히 다른 집이 됐네요. 정말 예뻐요. 300만 원으로 이 정도가 가능하다고요? 신혼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였거든요. 도연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인테리어는 가격 대비 품질이 너무 좋았거든요. 윤 디자인 인테리어 사장이 18살이래. 18살이 무슨 실력이 있겠어. 아니야, 정말 잘해. 내가 직접 봤어. 그래. 한 달에 한두 건이던 일이 일주일에 두세 건으로 늘어났어요. 도연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직원을 뽑아야겠어. 누구를 뽑을 거야? 할아버지처럼 고생하는 젊은 사람들이요. 도연은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을 우선 뽑았어요. 형, 여기서 같이 일해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돼? 실력만 있으면 돼요. 도연의 회사는 남다른 분위기였어요. 나이나 학벌보다는 실력과 성실함을 중시했거든요. 우리 공사비는 절대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사장님. 일꾼들 월급도 정확히 주고요. 네. 도연은 할아버지가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공사비 못 받아서 고생한 일 말이에요. 25살이 되던 해 도연에게 큰 기회가 왔어요. 윤 디자인 인테리어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 대기업 빌딩 인테리어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대기업 빌딩이요?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주택이나 상가만 했는데 빌딩은 처음이었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50층 건물이에요. 와, 예산은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큰 프로젝트는 꿈도 못 꿨거든요. 할 수 있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도연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친환경 소재만 사용하고 싶어요. 친환경이요? 네,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디자인하겠어요. 당시에는 친환경 인테리어가 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흥미롭네요. 비용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도연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 이런 디자인은 어떨까요? 좋아요. 더 혁신적으로 해봐요. 네. 직원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모두 이 프로젝트가 회사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완공됐습니다. 정말 멋져요. 빌딩 인테리어가 완성됐을 때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는데도 고급스럽고 세련됐거든요. 이거 정말 재활용 소재로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믿기지 않네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업가가 친환경 인테리어로 화제. 25살 CEO의 혁신적 디자인. 도연의 이름이 신문에 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유명해지셨네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아니에요. 더 큰 꿈이 있어요. 도연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었거든요. 전국에 가맹점을 내고 싶어요. 가맹점이요? 네, 윤디자인 브랜드를 전국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계획이네요. 도연의 꿈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실력도 갖춰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일이 신기해요. 도연이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계모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30대가 된 도연은 이제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윤디자인 인테리어는 전국 신계 지점을 가진 대기업이 됐거든요. 사장님, 기사 나왔어요. 어떤 기사? 도배쟁이 출신 신하라고 했네요. 직원이 신문을 가져왔어요. 도연의 성공 스토리가 일면에 실려 있었어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써놨어? 별거 아니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급한 전화 왔어요. 누구한테서요? 김 변호사님이요. 김 변호사는 도연의 법률 자문을 해주는 분이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사장님 계모에 관한 일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모라는 단어를 들으니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뭔 일이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래서요.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18년 만에 들려오는 계모 소식이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던가요? 예상보다 심각해요. 보고서를 보니 계모의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버지 유산을 다 써버리고 빚까지 진 상태였어요. 강남집도 팔았고 지금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어요. 병은 어때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병원비는요?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을 버린 계모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생각났거든요. 어디 살고 있어요? 대구 달서구 원룸이에요. 대구라고요. 네, 도연 사장님이 잘하신 그 동네 근처예요. 묘한 우연이었어요. 계모가 자신을 버린 그 도시로 다시 돌아온 거였거든요. 직접 가보겠어요. 사장님이 직접요? 네. 도연은 며칠 후 변호사와 비서를 대동하고 대구로 내려갔어요. 고급 승용차 2대가 낡은 원룸 앞에 섰어요. 여기가 맞나요? 네, 사장님. 도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18년 전 자신이 헤맸던 그 동네와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몇 층이에요? 3층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초라한 원룸 문이 보였어요.
문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김말순. 도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늙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저예요. 누구? 윤도연이요.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도연아, 계모가 나타났어요. 1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너구나. 계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을 알아보기는 했지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어서 와. 원룸 안은 정말 초라했어요. 낡은 가구 몇 개와 오래된 이불이 전부였어요. 앉아라. 네. 도연이 방 안을 둘러보니 벽지가 곳곳에 뜯어져 있었어요. 장판도 들뜨고 화장실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이게 뭔 일이야? 계모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18년 전에 버린 아이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 몰랐거든요. 변호사님 말 들었어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하셨다면서요. 계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게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정말 어려워. 계모가 고개를 떨궜어요. 18년 전에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병원비가 밀렸어. 얼마나요? 500만 원 정도. 월세는요? 3개월 밀렸어. 도연은 계모 얘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했어요. 도연아, 미안해. 뭐가요? 18년 전 일. 계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를 그렇게 버려서 죄송해. 도연은 아무 감정 없이 계모를 바라봤어요. 어릴 때 그렇게 원망했는데 막상 만나니 감정이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뭐? 일어나시라고요. 도연이 일어서니 계모도 따라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이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할 거예요. 뭐라고? 전체 리모델링이요. 계모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봤어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해야 해요. 도연이 비서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인부들 불러주세요. 네, 사장님. 최고 등급 자재로 준비하고요. 알겠습니다. 계모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도연아, 왜 이러는 거야? 그냥요.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1시간 후 윤디자인 인테리어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트럭에서 고급 자재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저게 뭐야?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어요. 윤디자인 인테리어잖아. 어머, 그 유명한 회사가 왜 여기에? 저 젊은 사람이 사장이래. 정말? 저렇게 어려 보이는데. 동네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유명한 인테리어 회사가 허름한 원룸을 고치러 온 거였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전체 다 뜯어내고 새로 하세요. 네. 도연은 계모에게 말했어요. 잠시 다른 곳에 계세요. 어디로 가? 호텔 잡아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공사하는 동안 먼지 날리니까. 계모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도연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연아,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냥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업 지시만 계속했어요. 벽지는 최고급으로 하고 바닥재도 마루로 깔아주세요. 화장실도 완전히 새로 만들고요. 네, 사장님. 공사가 시작되자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어요. 저 청년이 누구야? 김말순 씨 아들이래. 아들? 김말순 씨가 아들이 있어? 18년 전에 버린 아들이래. 세상에, 그럼 복수하러 온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버려진 아이가 성공해서 돌아온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집을 고쳐줘? 복수치고는 이상하네. 보통은 복수하러 오면 괴롭힐 텐데. 도연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공사를 지휘했어요. 여기 콘센트 하나 더 달아주세요. 수납 공간도 늘려주고요. 조명도 LED로 새로 달아주세요. 이틀 만에 원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허름한 원룸이 최고급 오피스텔처럼 변한 거예요. 와, 완전히 다른 집이네. 이게 같은 곳이야? 정말 대단하다. 계모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네. 믿을 수 없어. 벽지는 고급스럽고 바닥은 반짝반짝했어요. 화장실은 호텔 같고 주방도 완전히 새 거였어요. 도연아, 이게 얼마야? 상관없어요. 아니야, 얼마인지 알고 싶어. 2천만 원 정도요. 계모가 주저앉았어요. 2천만 원? 네. 그런 돈을 왜? 도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빚 갚은 거예요. 빚?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 말이에요. 계모가 눈물을 흘렸어요. 18년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거든요.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도연아,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18년 전에 이미 끝난 관계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화도 안 났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도연아, 제발. 병원비랑 월세는 1년치 미리 냈어요.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도연이 돌아서려고 하자 계모가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아, 용서해줘. 일어나세요. 정말 미안해. 일어나시라고요. 하지만 계모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후회했어. 그런 말 안 듣고 싶어요. 정말이야,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도연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 청년 정말 대단하다. 복수도 저렇게 품격 있게 하네. 화내지도 않고 담담하게. 그냥 가버리네. 도연은 계모를 뒤로하고 차에 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저라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18년 만에 만난 계모는 이미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울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의 복수 방법이 너무 특별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장님, 대구 일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왜 표정이? 별거 아니에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장님, 기자들이 연락 왔어요. 무슨 기자들이요? 대구 지역 신문사에서요. 뭐 때문에? 사장님이 계모직 고쳐주신 일 때문이래요. 도연이 당황했어요.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언론에 알려진 거였어요. 누가 말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신문사에 제보했나 봐요. 아, 그날 오후 기자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대구일보 기자 박진수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이 계모분 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연은 인터뷰를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 건 기사로 쓸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 감동적이라뇨. 18년 전에 버려진 아이가 성공한 후 계모를 용서한 거잖아요.
기자는 이미 자세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냥 빚을 갚은 거예요. 빚이요? 아버지 유언 때문에요. 도연이 설명했지만 기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보통 사람이라면 복수했을 텐데. 복수요? 네, 괴롭히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런 건 제 취향이 아니에요. 기자가 감탄했어요. 정말 품격 있는 분이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자는 이미 기사 쓸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날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버려진 아이의 품격 있는 복수. 윤디자인 인테리어 윤도현 대표. 계모집 2천만 원 들여 리모델링. 18년 만에 재회에서 보여준 진정한 용서. 기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사장님, 서울신문에도 났어요. 텔레비전에서도 연락 왔어요. 인터넷에서 화제래요. 도연은 당황했어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사장님, 댓글 좀 보세요. 무슨 댓글? 인터넷 기사 댓글이요. 댓글들을 보니 사람들 반응이 다양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라면 절대 못했을 일. 이게 진짜 복수지. 품격이 느껴진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너무 착한 거 아니야? 그냥 무시했으면 됐을 텐데. 계모가 반성이나 할까?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장님,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주문이요? 기사 나간 후로 전화가 계속 와요. 진짜요? 네, 다들 윤디자인에서 인테리어 받고 싶다고 해요. 도연의 품격 있는 행동이 오히려 최고의 마케팅이 된 거였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 하는 회사니까 안심된다고요. 일주일 만에 주문이 3배로 늘었어요. 사장님, 이럴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도연은 웃었어요. 계모를 용서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계모분이 인터뷰하셨어요. 인터뷰요? 네, 텔레비전에서요. 도연이 텔레비전을 켰어요. 계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어떤 점에서요? 18년 전에 제가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는데, 그때 왜 그러셨나요? 어리석었어요. 정말 후회돼요. 계모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도연이가 돌아와서 집까지 고쳐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도연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계모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텔레비전을 봤어요. 사장님 어떠세요? 글쎄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도연은 후련했어요. 18년 동안 마음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린 느낌이었거든요. 그 후로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장님, 윤리경영 대상 후보에 올랐어요. 윤리경영 대상이요? 네, 사장님의 품격 있는 행동 때문이래요. 별거 아닌 일인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 달 후 시상식이 열렸어요. 윤리경영 대상, 윤디자인 인테리어 윤도연 대표. 도연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박수가 우렁찼어요.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도 한마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연의 담담한 태도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시상식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도연 대표님, 앞으로 계모와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특별한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연락은 하시죠? 안 해요. 왜요?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자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라 정리한 거예요. 정리요? 네, 이제 끝났어요. 도연의 쿨한 태도에 사람들이 더욱 감탄했어요. 저런 게 진짜 복수구나. 화내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네. 정말 멋있다. 도연의 이름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인테리어 업계의 대표 인물이 된 거였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성공하셨네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아니에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도연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정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연이가 계모일을 정리한 후에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윤리경영 대상을 받은 후 윤디자인 인테리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장님, 가맹점 신청이 계속 들어와요. 어느 지역에서요? 전국 각지에서요. 와, 하루에 가맹점 신청이 10건씩 들어왔어요. 도연의 품격 있는 행동이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올린 거였어요. 사람들이 윤디자인이라면 믿는다고 해요. 왜요? 사장님 인품 때문이래요. 인품이요? 네, 계모한테도 그렇게 품격 있게 행동한 분이니까 고객들한테는 더 잘해줄 거라고요. 도연은 신기했어요. 사업에 도움이 되려고 한 일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마케팅이 된 거였거든요. 그럼 가맹점을 더 늘려볼까요? 좋아요. 6개월 만에 가맹점이 100개를 넘었어요. 전국 주요 도시마다 윤디자인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대기업이네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충분히 대기업이에요. 도연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사회 공헌 사업을 시작해봐요. 어떤 거요?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기술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일자리도 제공하고요. 도연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됐어요. 윤디자인 기술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기관을 만든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 모집합니다. 인테리어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수료 후 취업까지 보장합니다. 광고가 나가자 신청자가 몰려들었어요. 사장님, 신청자가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요? 네, 정말 많이 왔어요. 도연은 신청서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모두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이 친구들 다 뽑고 싶은데, 하지만 시설을 늘리면 되죠. 도연은 큰 건물을 임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최신 장비로 다 갖춰주세요. 네, 사장님. 강사진도 최고로 모셔주고요. 알겠습니다. 3개월 후 윤디자인 기술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연이 개교식에서 인사말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도연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3개월 후에는 전문 기술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회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도연은 틈틈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격려했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네, 사장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저를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사장님, 취업률이 98%예요. 98%요? 네, 거의 모든 학생이 취업했어요. 대단하네요.
도연의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한 거였어요.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정말 감사해해요. 다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도연은 뿌듯했어요. 돈보다 더 값진 성과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장님, 정부에서 연락 왔어요. 정부에서요? 네, 사회적 기업 인증을 주고 싶다고 해요. 사회적 기업 인증이요? 네, 사장님이 하신 일들 때문이래요. 도연의 사회공헌 활동이 정부에서도 인정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국제 박람회 참가 제안도 왔어요. 국제 박람회요? 네, 한국 대표로 참가해 달라고요.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얘기였거든요. 한 달 후 국제 박람회가 열렸어요. 한국에서 온 윤디자인 인테리어입니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혁신적 디자인을 선보이겠습니다. 도연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저희는 단순히 예쁜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인테리어를 합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또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도연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사업과 사회 공헌을 동시에 하다니. 한국 기업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가요? 외국인들이 감탄했어요. 결과 발표에서 도연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윤디자인 인테리어 글로벌 우수 기업상 수상. 도연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상식 후 외국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와 합작 사업은 어떨까요? 기술 제휴를 하고 싶습니다. 도연은 하루아침에 글로벌 기업인이 된 거였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네요. 아직 멀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더 바빠졌어요. 사장님,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요. 청와대요? 네,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고 해요. 대통령이요? 네, 모범 기업인상을 주신다고 해요. 도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13살에 길거리에서 헤맸던 아이가 대통령을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이렇게 컸어요. 그날 밤 도연은 할아버지 수첩을 꺼내봤어요. 낡은 수첩이지만 여전히 소중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술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첩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작은 도배 기술이 이런 큰 기업으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정말 성공한 건가요?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직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더 갈 길이 멀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더 큰 꿈을 꿔야 해. 도연의 꿈은 끝이 없었어요. 아이고, 정말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도연이가 대통령상까지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청와대에서 시상식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모범 기업인상, 윤디자인 인테리어 윤도연 대표. 도연이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18년 전 겨울밤에 길거리를 헤맸던 아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였어요. 도연 대표님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분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에 공헌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말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도연의 소감이 끝나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도연 대표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감사해요.
특별히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요? 네, 저를 키워주신 박봉수 할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셨나요? 평생 도배 일만 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자들이 감동적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계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더 이상 관계 없어요.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으실 건가요? 네, 이미 정리 끝났어요. 도연의 단호한 답변에 기자들이 놀랐어요. 며칠 후 도연은 대구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여기가 맞나요? 네, 여기에요. 도연이 도착한 곳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작은 작업장이었어요. 지금은 빈 건물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를 사겠어요. 사시겠다고요? 네, 그리고 기념관으로 만들 거예요. 기념관이요? 박봉수 할아버지 기념관이요. 도연은 그 작업장을 매입해서 완전히 새롭게 꾸몄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흔적은 그대로 보존했어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도구들 여기에 전시해 주세요. 네, 사장님. 그리고 할아버지 사진도 크게 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박봉수 기술 기념관이 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기념관을 열게 되어 정말 기뻐요. 개관식에서 도연이 인사말을 했어요. 이곳은 한 분의 장인이 평생을 바친 곳이에요. 그분의 정신을 기억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념관 안에는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과 도연의 성장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분이 계셨구나. 정말 대단한 할아버지네. 도연 대표가 이런 분 밑에서 자랐구나. 방문객들이 감탄하며 돌아봤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도 도연 대표님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계모분이 기념관에 오셨대요. 정말요? 네, 어제 혼자 오셔서 한참 보고 가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울기만 하셨대요. 도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오실까요? 모르겠어요. 도연은 더 이상 계모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난 일이었거든요. 기념관이 유명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구나. 도연 대표가 어릴 때 살던 곳이네. 정말 작은 곳에서 이런 큰 인물이 나오다니. 기념관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도연은 그의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국의 기술학교를 10개 더 만들 거예요. 10개요? 네, 어려운 젊은이들이 더 많으니까요. 와, 대단한 계획이네요. 도연의 사회 공헌은 계속 확대됐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진출할 거예요. 해외요? 네, 동남아시아 빈곤 지역에 기술을 전파하고 싶어요. 정말 글로벌하네요. 도연의 꿈은 이제 세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연말에 윤디자인 인테리어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올해로 우리 회사가 15주년을 맞았어요. 도연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13살 때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박봉수 할아버지 덕분이고요. 도연은 항상 할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내년에는 더 큰 꿈을 꿔보겠어요. 어떤 꿈이요? 윤디자인이 세계 1위 인테리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열렬히 박수쳤어요.
행사가 끝난 후 도연은 혼자 기념관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컸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술로 여기까지 왔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할아버지 정신 잊지 않을게요. 도연은 할아버지 유품인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 수첩도 계속 간직할게요. 제가 어디까지 가든 항상 들고 다닐게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직접 현장에 나갔어요. 사장님, 왜 직접 나오세요? 가끔 해보고 싶어서요. 도연이 흰 장갑을 끼고 벽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사장님 솜씨가 최고네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연의 손놀림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기본을 잊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요. 도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보답할 수 있어서요. 벽지를 다 붙인 후 도연은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아직도 잘하죠?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그때 도연의 눈빛에는 18년 전의 분노나 슬픔은 없었어요. 대신 깊은 감사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겨울밤에 버려진 12살 아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성장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봉수 할아버지의 정신은 도연을 통해 영원히 살아갈 것이었어요.